안녕하세요. 유닛 8입니다. 자, 오늘 저랑 같이 동명사 개념 공부 한번 같이 해볼 텐데요. 지난 시간에 투동사 공부하고 오셨나요? 투동사랑 아주 유사하면서도 굉장히 더 쉬운 문법이 바로 동명사인데요. 자, 지난 시간에 보고 왔던 투동사 개념, 동사를 명사, 형용사, 부사처럼 써서 주어, 목적어, 보어, 수식어구 자리에 쓸 수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동명사도 마찬가지예요. 동명사는 자, 우리 동사의 끝에 뭘 붙여주나요? 바로 ing. 굉장히 유명하죠. 동사의 ing라고 합니다. 동사의 끝에다가 ing를 붙여가지고 동사를 뭘로 만들어주는 거죠? 명사. 동사를 명사로 만들어주는 게 바로 동명사입니다. 자, 이때 명사로 쓴다라고 하는 거는 즉 우리가 문장 성분으로 치자면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에 쓸 수 있다라는 건데요. 주어 자리에 동명사가 오면은 우리가 해석을 뭐뭐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고요. 이 굉장히 핵심 포인트가 바로 뭐뭐 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이 뭐뭐 하는 것 자체가 동사를 뭔가 명사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해석이거든요. 목적어 자리에 동명사가 쓰면은 뭐뭐 하는 것을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고요. 보어 자리에 동명사가 쓰이면은 뭐뭐 하는 것이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이때 다 공통점이 뭐가 붙습니까? 뭐뭐 하는 것, 뭐뭐 하는 것, 뭐뭐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붙죠. 자, 동명사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현재적인 뉘앙스로 해석이 됩니다. 현재적 해석. 현재적이다라고 하는 거는 투동사는 미래적인 뉘앙스가 있거든요. 뭐뭐 해야 할 것 이런 식으로. 동명사 같은 경우는 현재적이기 때문에 뭐뭐 하는 것 이런 식의 느낌으로 해석을 해주는 게 바로 동명사예요.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분사랑 많이 헷갈립니다. 분사도 뭐뭐 하는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물론 우리 분사 시간에 나중에 따로 배우겠지만 분사랑은 좀 달라요. 분사는 품사가 형용사거든요. 이번 시간에는 암기하실 필요가 없지만 동명사는 명사라는 점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동명사의 정의에서 다루었듯이 우리 이 동명사는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쓰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만약에 주어 역할 자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우리 한번 예문을 들어볼까요? 영어를 공부하기가 재미가 없어. 자, 요즘 문법 집중적으로 하니까 재미가 없으시죠? 영어를 공부하는 것이 별로 재미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을 때 많은 학생들이 learn English 이렇게 출발을 하게 됩니다. learn English. 왜냐하면 배우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동사적인 뉘앙스가 있으니까. 하지만 learn English is not fun. 이렇게 예문을 쓰시게 되면요. 잘못된 어법이죠. 왜냐하면 우리 주어 자리에는 반드시 명사적인 게 와야 된다라는 거 배웠잖아요. 근데 learn 지금 동사로 출발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잘못된 어법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럴 때 어떻게 고쳐주셔야 될까요? 자, 바로 이 learn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를 이제 동명사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learning English is not fun. 이때 주어는 어디까지일까요? 바로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고요. isn't 동사, fun 같은 경우는 보어가 되겠네요. 영어를 배우는 것이 재밌지 않아. 이런 표현이거든요. 이때 중요한 거 또 하나 더. 우리 주어 자리에 동명사가 주어 자리에 쓰이면은 자리에 사용되면 반드시 3인칭 단수 취급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3인칭 단수 취급을 해서 동사에도 반드시 3인칭 단수 동사의 형태를 쓰셔야 돼요. 자, 이게 바로 동명사가 주어 자리에 쓰였을 때입니다. 이때 해석이 어떻게 된다고요? 뭐뭐 하는 것은. 그것까지 다 써놓을게요. 뭐뭐 하는 것은. 자, 이제 목적어 자리로 가겠습니다. 자, 위에 썼던 예문 재탕 한번 해볼게요. 우리 목적어 역할 같은 경우는 좀 가장 동명사에서 난이도가 좀 있거든요. 왜냐면은 우리 목적어 자리는 투동사, 동명사를 동사에 따라 결정이 돼요. 주어, 동사, 목적어. 예를 들면 이렇게 삼형식 구조에서 동사의 종류에 따라서 목적어에 투동사를 쓸지 동명사를 쓸지가 결정이 됩니다. 이건 유닛 9에서 한번 집중적으로 다뤄볼 텐데요. 기본적으로 이 목적어 자리에 동명사가 쓰인다라는 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현재성. 자, 우리 한번 예문 들어볼게요. 보통 우리는 영어를 배우는 것을 즐긴다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we enjoy. 자, 이렇게 예문을 쓰고 나면은 지금 주어 동사 썼습니다. 이제 목적어 자리에 뭐뭐 하는 것을 또는 뭐뭐 해야 하는 것을 이런 것들이 올 수 있는데 이때 현재성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영어 공부하는 것을 즐기는 거니까 이건 약간 현재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we enjoy learning English. 이렇게 예문을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이랬을 때 이 learning English에서 이 동명사의 모양 자체는 누가 결정짓는다고요? 자, 바로 이 enjoy라고 하는 동사에 따라서 목적어의 동명사를 쓴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좀 배울 테니까 여러분들 그냥 참고해서 기억만 해두세요. 아시겠죠? 자, 이제 보호 자리로 가겠습니다. 자, 보호 역할 마찬가지로 우리 보호에는 두 가지가 올 수 있었죠. 명사적인 게 올 수 있었고 형용사적인 게 올 수 있었는데 오늘 배우는 건 동명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배우는 거는 보호 자리에 명사적으로 쓰이는 그런 문법을 배우는 겁니다. 이때 보호 역할을 할 때는요. 해석이 뭐뭐 하는 것이 게다가 무슨 취급한다고요? 명사 취급한다라는 거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동명사 보호 자리에 쓰였을 때. 자, 우리 취미가 영어 공부하기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 말도 안 된다고요? 예문을 이해하기 쉽게 만들려고 자, 재탕을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Our hobby is 자, 이때 집중 한번 해보세요. 우리의 취미는 보호하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써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learning English.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지금 우리의 취미는 영어를 공부하는 것이다. 해석이 어떻게 되죠? 뭐뭐 하는 것이로 되는 거 눈에 보이십니까? 자, 그리고 이 보호 자리 같은 경우는 일단 명사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었죠? 자, 얘가 명사라면 주어랑 동격이 성립된다 그랬었죠. 아, 기억나세요? 이거 전부 다 복습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취미는 이꼴 영어를 공부하는 것. 이꼴 관계가 형성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명사적인 겁니다. 그리고 이때 learning 같은 경우도 우리가 동명사 보호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왜? learn이라고 하는 동사에 ing가 붙어가지고 이 명사적으로 쓰이고 있으니까 우리가 동명사라고 하는 겁니다. 이 순서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이 4번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하나 플러스 할게요. 제가 아까 목적어 부분에서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자, 우리 전치사 뒤에 원래 명사가 나올 수 있죠, 여러분? 이거 기억나세요? 근데 전치사 뒤에 ing가 나온다라고도 설명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자, 이거 필기가 좀 이상하다고요? 자, 다시 한번 쓸게요. 동사에 ing가 나온다라고도 여러분들 많이 배우셨잖아요. 이때 동명사입니다. 이것도 동명사예요. 전치사 뒤에 나오는 명사, 목적격이라고 하는데 전치사의 목적어라는 말도 있고 전치사 뒤에 나오는 그냥 명사 ing라고 해도 상관이 없는데 일단 이 ing 자체가 동명사라는 거 꼭 같이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은 동명사 부정인데요. 자, 이거는 투부정사 부정이랑 똑같아요. 투부정사 부정 앞에 not을 투동사 앞에 붙였죠? 동명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동명사 앞에 그냥 not을 붙여주면은 동명사의 부정이 만들어지니까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제 저랑 같이 한번 영작으로 한번 이 부분을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공부 충실히 하시고 넘어오세요. 아시겠죠? 자, 유닛 8 동명사입니다. 여러분, 이 동명사 영작은 사실 암기할 게 좀 더 많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동사의 종류에 따라서 동명사를 쓰는 거라서 투부정사랑 되게 많이 헷갈리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잘 따라오셔야 돼요. 141번. 그들은 피아노를 연주하지 않고 노래하는 것을 꺼렸다. 이때 연주하지 않고를 동사로 잡으시면 곤란합니다. 일단 주어는 그들은 자, 얘가 주어가 되죠. 그 다음 꺼렸다. 꺼리다라는 표현은 바로 이 mind라는 동사를 활용해 주시는 건데 꺼렸다. 과거잖아요. 그러니까 they minded 이렇게 영작을 하셔야 되고 피아노를 연주하지 않고 노래하는 것을 이때 꺼리는 대상이 피아노 연주하지 않는 게 아니라 노래하는 것을이 꺼리는 직접적인 대상이 되니까 노래하다라는 sing
자, 이 노래하다는 sing에서 온 거죠. sing을 활용해서 목적으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근데 가운데 뭐가 보여요? 뭐뭐 하는 것이 보이죠? 아, 이거 동명사 써야 되겠구나. They minded singing 이렇게 영작을 하시고 피아노를 연주하지 않고 이 부분은 부사적인 수식어구입니다. 자, 그런데 뭐뭐 하지 않고라는 표현 자체가 우리 without이라는 전치사를 쓰셔야 되거든요. 그럼 전치사 뒤에도 뭐 쓰기로 앞에서 배웠죠? 전치사 뒤에는 ing, 명사, 동명사를 써야 됐죠? 그렇기 때문에 영작을 하면 They minded singing without playing the piano. 피아노라는 악기 같은 경우는 반드시 정관사 덜을 붙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playing the piano 이렇게 영작해 주시면 7단어가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전체적인 문장 성분 잡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표현을 외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방금 하나 표현 배웠죠? mind, 꺼리다라는 표현은 뒤에 목적어 자리에 뭘 써야 된다? 동명사를 써야 된다. 자, 괜찮죠? 142번으로 오세요. 그는 결국 그녀를 기다리는 것을 포기했다. 여기서 주어는 그는입니다. 포기했다라는 표현은 우리 give up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그녀를 기다리는 것을. 자, 그녀를 기다리는 것을. 뭐뭐 하는 것. 자, 똑같죠? 뭐뭐 하는 것이나 기다리는 것이나 포기의 대상이니까 목적어고 동명사를 써야 됩니다. 결국이라는 표현을 외우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in the end라는 표현입니다. 자, 영작 갈게요. He gave up waiting for her. 뭐뭐를 기다리다라는 표현은 wait for 이라는 표현을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waiting for her in the end 하면 9단어가 나옵니다. 143번으로 와주세요. 자, 문장이 좀 길어 보이는데 별거 없어요. 사랑스러운 딸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어디까지가 주어입니까? 이 전체가 주어고요. 보내다라고 하는 표현 자체는 시간을 쓰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 spend를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spend. 그리고 그를 행복하게 한다. 자, 이 한다라는 표현은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바로 make라는 동사예요. 만든다. 자, 우리 이번에 make를 한번 활용해서 만든다를 표현해 볼게요. 그리고 그를 목적어 행복하게라는 표현은 그의 상태를 행복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목적격 보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어 자리를 좀 영작해야 되는데 좀 문장이 길다고요? 간단해요. 동명사를 써야 되는데 spending time 사랑스러운 딸과 함께죠. 이 함께라는 표현 자체가 전치사 with his lovely daughter makes him happy. 자, 제가 다시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사랑스러운 딸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spending time with his lovely daughter 만든다, 한다. makes 그를 him 행복하게 happy 이렇게 영작해 주시면 됩니다. 자, 144번으로 갈게요. 그녀에게 선물을 안 준 것은 나의 잘못이었다. 자, 그녀에게부터 안 준 것은까지가 주어고요. 나의 잘못은 보어이었다라는 표현은 동사 되겠습니다. 자, 이때 그녀에게 선물을 안 주었다라고 하는 거는 주다라고 하는 give를 먼저 떠올려 주셔야 되고요. 그녀에게 같은 경우는 give의 간접 목적어, 선물 같은 경우는 직접 목적어가 되죠. 게다가 안 줬다라고 하는 건 부정의 의미까지 동명사에 들어가야 되니까 사형식부터 시작해서 동명사까지 장난 아니네요. 자, 간단하게 가볼게요. not giving. 그러면 주지 않은 것이죠. not giving. 그녀에게. her. 선물 하나. a present. 이때 선물은 여러 개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단수라고 생각을 해서 관사를 쓰셔야 됩니다. not giving her a present. 이었다라는 표현은 과거 동사죠. was my fault. 하면 8단어가 나옵니다. 144번 같은 경우는 동명사의 부정까지 같이 알고 계셔야 돼요. 145번으로 오세요. 그 발표회에 참석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자, 이거는 그 미안하다라는 표현 자체가 누가 미안한 겁니까? 내가라는 말이 지금 빠져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미안해라는 표현은 누가 미안하겠어요? 내가 미안한 거겠죠. 그럼 내가 뭐가 될까요? 맞습니다. 주어가 되죠. 주어가 좀 생략된 겁니다. 한글에서는요. 하지만 영어에서는 영작해 주셔야 돼요. 미안하다라는 표현은 동사와 보어가 합쳐진 겁니다. 내가 미안한 감정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I'm sorry 이렇게 영작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뭐뭐 때문에 미안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그 발표회에 참석하지
못해서는 전치사 for를 한번 활용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수거가 하나 나옵니다. 어떤 수거가 나오나요? Be sorry for. 자, 참고해서 써주세요. Be sorry for. 자, for는 전치사니까 뒤에 뭐가 나와야 되죠? 명사 또는 동명사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Be sorry for. 뭐뭐 때문에 미안해라는 하나의 수거니까 통째로 외우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지금 그 발표에 참석하지 못해서라는 표현 자체는 지금 일단 못하다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not이 있을 것 같고 참석하다라는 표현은 바로 오른쪽에 있는 participate in 이거를 영작하시는 거야. participate in. 그리고 그 발표에는 the presentation 이렇게 되겠죠. 합쳐서 영작하면 I am sorry for not participating in the presentation. 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 전치사 for 뒤에 뭘 써야 되죠? not을 써야 돼요. 왜? 전치사 뒤에 not을 쓰는 게 아니라 동명사 바로 앞에 not을 쓰기 때문에 for not participating in 이렇게 영작을 하셔야 됩니다. 146번으로 오세요. 나는 그 시험에 합격할 것을 확신한다. 자, 이때 나는 뭐뭐에 확신한다라는 표현 자체가 바로 be sure of입니다. 뭐뭐에 확신한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전치사 of 뒤에는 뭐가 나와야 될까요? 바로 동명사가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나는 주어 확신한다. 자, 이게 보어고 동사랑 합쳐져서 확신한다. 감정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보시지 말고 그냥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냥 나는 확신한다라는 표현을 통째로 be sure of를 그냥 통째로 동사로 취급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원칙적으로 좀 하려다 보니까 귀찮지만 뭐뭐이다라는 동사와 확신한다라는 표현이 보어고 그 시험에 합격할 것을 자, 이 부분에 뭘 써주시는 거죠? 전치사 of를 써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시험에 합격하는 것 자체가 뭘로 나와야 될까요? 맞아요. 동명사로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I'm sure of 그 시험에 합격하다. passing the exam. 합격하다 하면 우리가 보통 합격 뭘로 써지? 이렇게 뭘로 영작해야 되지? 생각하기 쉬울 텐데 쉽게 가세요. pass the exam 이렇게 영작하시면 돼요. 그래서 I'm sure of passing the exam 이렇게 영작을 하시면 됩니다. 147번 노후 계획을 세우는 것은 현명하다. 주어가 뭐뭐 하는 것은까지고 현명하다가 보어 동사가 합쳐진 거죠. Planning your later years. 노후라고 하는 건 later years 이렇게 영작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planning your later years is wise. 굉장히 심플한 문장이었어요. 148번으로 오십시오. 해변으로 가는 것은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해변으로 가는 것은이 주어, 우리를 목적어, 우리의 감정이 행복한 거니까 목적격 보어. 한다라고 하는 거는 뭐뭐하게 만든다. 만든다와 똑같으니까 make를 활용해 보도록 하죠. 해변으로 가는 것은 go to라는 표현을 동명사로 만들어주는 거니까 going to the beach makes 자 이때 중요한 거 동명사가 주어에 쓰이면 3인칭 단수 취급하기로 했죠. going to the beach make에 꼭 s 붙이셔야 됩니다. makes us happy. 149번으로 오세요. 큰 교육회사를 경영하는 것은 나의 꿈이다. 얘도 마찬가지로 큰 교육회사를 경영하는 것은까지가 주어, 나의 꿈은 보어, 이다는 동사가 되겠죠. 우리 경영하다라는 표현은 뭐 manage라는 표현도 있지만 이번 시간에는 run이 운영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run이라는 동사를 한번 써볼게요. running a big education company 여기까지가 주어고 is my dream 이렇게 영작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영작을 굉장히 간단하게 하는 이유는 이 부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표현을 외우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표현을 외운다라는 것 자체가 많은 연습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6번에서 7번 정도는 직접 영작을 하셔야 이게 내 걸로 만들어지니까 꼭 수업만 듣는다고 능사는 아니에요. 자, 150번. 그는 지도 그리는 것에 관심이 있다. 자, 여러분 먼저 수거 하나만 공부하고 갈게요. Be interested in 뒤에는 뭐가 나와야 되죠? 동명사나 명사가 나와야 되겠죠? 전치사 in이 뒤에는 반드시 동명사, 명사. 그 다음 그는
주어, 관심이 있다라는 표현 자체가 be interested in을 활용해서 영작을 하셔야 돼요. 자, 하지만 문장 성분적으로는 뭐뭐가 있다가 동사고 관심이 있다 해서 다만 동사예요. 관심이 있는 이 부분이 보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지도 그리는 것에 이때 뭐뭐에라는 표현이 전치사 in이 되고 지도 그리는 것 이게 어떻게 돼야 되죠? 동명사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자, 제가 굉장히 잘게 끊어드린 거예요. He is interested in drawing maps. 이렇게 영작하시면 이제 6단어가 나와요. 다음 페이지로 오세요. 자, 그럼 계속 이어서 151번입니다. TV를 너무 많이 보는 것은. 자,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겠죠? 참고로 이 보다라는 표현, TV를 본다라는 표현은 see TV 해도 문법적으로 틀린 건 아니지만 어색해요. watch TV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너무 많이 본다라는 표현은 too much TV 이렇게 영작을 하시면 됩니다. 자, 합치면 주어는 watching too much TV까지가 이제 주어가 되고요. 만든다가 동사 되겠습니다. 그리고 누굴 만든가요? 너를, 목적어를 어떻게? 멍청하게. 이 멍청하게란 표현은 목적격 보호대죠. 자,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되게 만든다. 역시 make를 활용해서 makes you stupid 이렇게 영작하시면 되겠습니다. 152번입니다. 연예인들에게 광분하는 것은 제리의 문제이다. 주어가 연예인들에게 광분하는 것은 자, 광분하다라는 표현이 오른쪽에 잘 나와 있습니다. be fanatical about이라는 표현이거든요. 자, 그러면 당연히 주어는 동명사를 써야 되니까 being fanatical about entertainers. 연예인들이라는 표현은 복수이기 때문에 entertainers, s를 꼭 붙여주시고요. 제리의 문제다 해서 제리의 문제가 연예인들에게 광분하는 거죠. 보어, 다라는 표현은 동사 되겠습니다. 자, 영작하시면요. Being fanatical about entertainers is Jerry's problem. 이렇게 영작을 해주시면 돼요. 동명사는 지금 다 쉽게 가지죠. 그쵸? 훌륭한 지리학자가 되는 것은 그의 오랜 꿈이었다. 훌륭한 지리학자가 되는 것은 이 부분이 주어가 되고 그의 오랜 꿈 여기까지가 이제 보어 이었다라는 표현은 과거가 되죠. 그러니까 is가 아니라 was를 쓰겠네요. 자, 영작하면 being a great geographer. 자, 단어 외우는 게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지리학자라는 단어는 geographer 이렇게 영작하시면 돼요. 그럼 being a 왜 어를 써야 되죠? 지리학자들이 아니라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being a great geographer was his long time dream. 오랜 기간의 꿈이었다라는 표현은 long time dream 이렇게 영작을 하시면 됩니다. 자, 154번 갈게요. 애완동물들에게 먹이를 주지 않는 것은 그들을 아프게 만든다. 자, 한글로는 굉장히 긴데 사실 영어로는 6단어면 끝나요. 보시면 애완동물들에게 먹이를 주지 않는 것은 이 부분이 주어 아프게 한다. 자, 이것도 이제 만든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makes를 활용해 주시고요. 그들을 목적어 아프게 그들의 상태가 아파지는 거니까 목적격 보어. 자, 이제 문제는 먹이를 주지 않는다라는 표현인데요. 먹이를 준다라는 표현이 feed라는 표현이에요. 그럼 만약에 애완동물에게 먹이를 줘라 하면은 feed your pets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먹이를 주지 않는 것이니까 이제 동명사인데 부정의 의미까지 있네요. Not feeding pets 이렇게 세 단어로 깔끔하게 영작하실 수 있습니다. Not feeding pets makes them sick 이렇게 영작하시면 돼요. 자, 155번 휴식을 하지 않는 것은 얘도 마찬가지예요. 휴식하지 않다라는 표현에서 나온 단어죠. 우리를 피곤하게 한다. 154번이랑 형태는 아주 유사하죠. make라는 표현을 써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우리를 목적어 피곤하게 우리가 피곤함을 느끼는 거죠. 자, 피곤한이라는 단어는 tired라는 형용사를 써볼게요. 영작하시면 not taking a rest. 자, 우리 휴식을 취하다라는 수거가 take a rest를 좀 외워주셔야 돼요. Not taking a rest makes us tired. 자, 이제 5문장밖에 안 남았습니다. 좀만 힘을 내세요. 시험에서 부정행위는 불합격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아, 왜 이렇게 말을 어렵게 했을까? 자, 주어는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는 것이 되겠죠. 시험에서 부정행위는 하고 부정행위를 하는 것은 이라는 동명사로 영작을 해주시고요.
어떤 결과를 가져올 거다라는 표현은요. result in, 오른쪽에 result in이라는 수거를 써주시면 돼요. 그 얘기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야기할 것이다 라는 통째로 하나의 동사가 되고요. 불합격을 결과로 만든다 라는 뜻으로 불합격은 결과를 낳다, result in의 목적어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라는 표현 자체가 will result in이라는 미래 시제를 써야 되고, 중요한 건 불합격이라는 표현은 누구의 목적어입니까? 전치사, 이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라는 표현 자체가 result in이기 때문에 이 전치사의 목적어라는 표시를 꼭 따로 해주세요. 자, 그러면 영작하자면 cheating on the exam will result in failing the test. 자, 이 불합격이라는 표현 자체가 시험에서의 불합격을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서 불합격하는 것을 결과로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재해석을 하자면 failing the test 이렇게 영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자, 제가 156번 같은 경우는 영어로 그냥 써드릴게요. cheating on the exam. 자, 여기까지는 어려울 게 없어요. 주어는 어려울 게 없고 이제 동사가 문제인데 will result in. 자, 이 표현 자체가 결과를 가져올 거다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failing the test. 자, 이 표현은 시험에서 실패하는 것이잖아요. 시험에서 실패한다라는 것 자체가 뭡니까? 불합격이죠. 그렇기 때문에 불합격이라는 표현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풀어서 설명해야 되죠? 시험에서 떨어지는 것. 아, 그럼 떨어지다, 실패하다라는 표현이 fail이니까 동명사로 failing the test. 이렇게 영작을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어가 한글로 100% 번역이 되면 좋은데 이렇게 100% 번역이 안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재해석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57번. 모르는 군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은 오랜 전통이다. 자, 주어는 좀 기네요. 모르는 군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은 주어, 오랜 전통, 보어, 이다는 동사가 되겠죠. 자, 이제 주어가 기니까 편지를 보내다. 여러분, 보내다라는 표현은 영어로 send를 써주시면 되고요. 모르는 군인들에게, 자, 이 표현은 간접 목적으로 봐도 되는데 이 편지를 우리가 목적으로 보면은 모르는 군인들에게, 이거 간접 목적어가 뒤에 가는 경우죠. 그랬을 경우에는 전치사 뭘 써줍니까? send라는 동사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순서가 바뀔 때 전치사 to를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작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르는 군인들에게는 즉 부사적인 수식어구가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영작해 볼게요. 모르는 군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은 sending letters to unknown soldiers. 자, soldiers로 끝내서 동사 are 쓸 것 같지만 동명사 주어는 3인칭 단수 취급하니까 is an old tradition. 오랜 전통이란 표현도 전통들이 아니기 때문에 단수 취급을 해서 an old tradition 이렇게 영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세 문장 남았습니다. 그는 교실에서 소란스럽게 하는 것을 멈추었다. 자, 이번에 주어가 he, 멈췄다는 stopped, 과거 시제를 써주시고요. 뭐뭐 하는 것을 멈출 때는 stop, 목적어 자리에 동명사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실에서 소란스럽게 하는 것을, 이 부분 전체가 이제 목적어가 되는 거죠. 소란스럽게 하다라는 수거가 make any noise예요. 그럼 목적어 자리에 동명사로 쓰면 되니까 he stopped making any noise 이렇게 영작하시면 되고요. 교실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자, 교실에서라는 표현 자체가 부사적인 수식어고 소란스럽게 하는 것 자체가 making any noise in the classroom 이렇게 영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59번. 가난한 사람들을 돕지 않는 것은 일종의 죄이다. 주어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지 않는 것, 여기까지 주어, 일종의 죄는 보어, 이다가 동사 되겠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건 가난한 사람들을 돕지 않는 거니까 돕다가 help라는 표현을 써주는 거죠. 돕지 않는 거는 not help. 그러니까 이제 동명사로 쓰면은 not helping poor people.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고요. is 일종의 죄라는 표현은 일종이다라는 표현은 a kind of 명사를 써주시면 돼요. 뭐뭐의 일종, a kind of 명사. sin이라고 하는 단어가 죄란 뜻이거든요. 자, 합쳐서 영작을 하면 not
helping poor people is a kind of sin. 이렇게 영작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것은. 여기까지가 주어. 사람들을 화나게 한다. 자, 요번에 make 진짜 많이 쓰이네요. 한다는 make를 써주세요. 그 다음 사람들 목적어, 화난 상태, 목적격 보호가 되죠. 자, 진실을 말하지 않는 거는 진실을 말하다라는 수거를 외워주셔야 됩니다. tell the truth라는 표현이 진실을 말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동명사로 부정이니까 not telling the truth makes people angry. 이렇게 영작하면 7단어로 딱 떨어지실 거예요. 자, 동명사는 동명사 그 자체보다 여기 쓰였던 영작 예문들의 표현을 외우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여기 예문들 꼭 외워주시고요. 여러 번 반복하면서 뒤에 연습 문제 있는 거 잘 모르시는 친구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맨 뒤쪽에 연습 문제들 다 있습니다. 집에서 꼭 연습 많이 해서 다음 시간에 또 다음 유닛에서 저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